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건물이라 하면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운 건물일 것입니다. 수직에서 조금만 옆으로 기울어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한 건설 회사가 세운 이 건축물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불가사의이자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타워브릿지, 오페라 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랜드마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52도 기울어져 21세기형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면서 현존하는 건축물 중 최고 난이도의 건축물을 한국 기업이 건설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상에서 고작 5.5도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보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이 이탈리아를 찾는데 52도나 기울어진 이 건물은 21세기형 독재자 김정은까지 직접 찾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무리한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경악에 빠지게 했고 고모부를 직접 처형하면서 잔인한 독재자라고 불리던 김정은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나서는 시덥지 않은 농담까지 던지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었죠. 김정은은 내친 김에 전 세계에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했고 이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김정은은 전날 저녁을 아주 요란하게 보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는 싱가포르 최고 명소라는 한 호텔에 들러 전망대에서 야경도 구경하고 여유있게 시민들에게 손까지 흔들어 보이면서 온화해 보이려는 시도도 해봤죠.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외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던 이 호텔은 김정은이 방문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이 호텔은 싱가포르 최고의 관광 명소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한국의 쌍용 건설이 2년 만에 뚝딱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건축물을 세워 전 세계로부터 극찬받았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이 호텔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특성상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온화한 날씨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국가인 탓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처럼 관광지가 다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하고 작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국책 사업을 제시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를 세우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마리나베이 지구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는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라스베거스 샌즈가 사업자로 결정됩니다. 독특한 디자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디자인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샤프디를 영입한 라스베가스 샌즈는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과 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제시했습니다. 카드가 휘어진 모양만큼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일부분이 지상에서 52도 기울어져야 하는데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도 처음 이 디자인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불가사의로 여겨질 만큼 기울어졌다는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었는데도 위태위태하다 하는데 52도 기울어진 건물이 가능하느냐 말이죠. 하지만 기왕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세우기로 작정한 마당에 이 정도는 되어야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된 라스베가스 샌즈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난관에 부닥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창의적인 디자인은 차라리 신에게나 맡기라면서 최초로 입찰을 시도한 14개 건설사들이 차례로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자 건축가 본인도 이 호텔이 똑같이 지어질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두 건설사에게 희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한국의 쌍용건설 그리고 홍콩의 개몬이었습니다. 당시 홍콩 기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도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개몬은 마카오에서 라스베거스 샌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결국 쌍용건설에게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몬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반면 쌍용건설은 원안을 100% 구현하겠다고 제시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 돈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쌍용건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시공한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수주액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결코 만만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측면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 마치 시온 모양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계가 75.6%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게 있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자로도 보이고 관문을 나타내는 들립자로도 볼 수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꽤나 상징적이고 매력적이었지만 건설사에게는 상당한 고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설계 원안대로 보자면 지하 3층, 지상 55층 3개 동 총 2,561개 객실의 이 호텔은 동쪽 건물 23층 높이에서 서쪽 건물과 연결된 후에 55층까지 이어지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3D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니 8층을 올리기도 전에 건물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쌍용건설은 이제껏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 이는 현수교를 건설하는 과정을 참고해 적용시킨 공법입니다. 현수교란 주탑과 주탑 사이를 메인 케이블로 연결한 후 메인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케이블을 내려 교량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는데 건축물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신공법이었죠. 쌍용건설은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서 만든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구조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동쪽과 서쪽 건물의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의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통해 팽팽하게 잡아당겨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방식이죠. 하지만 23층에서 건물이 끝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53층까지 올려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층부터 쌓아지는 건물 상부의 하중 문제였죠. 기울어진 건물은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덜 기울어진 건물에 더 많은 하중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쌍용건설은 한쪽 건물이 미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무게 3,000톤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터런스 공법까지 적용했습니다. 휘어진 다리를 지탱하는 공법을 수직 건물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죠. 그런데 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불가사의에 가까운 건축물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스카이파크 때문이죠. 선박 모양의 이 스카이파크는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로 그 무게만 무려 7,700톤에 달합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생기면 7,700톤의 구조물이 추락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이 필요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골을 전부 지상에서 세밀하게 조립한 후에 200m 위로 들어올려 시공하는 이른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수영장 인피니티 풀이 탄생할 수 있었죠. 동시에 한쪽 끝에는 900명 수용 가능한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보통 4년 정도를 적정 공사기간으로 설정합니다만 쌍용건설은 꼼꼼한 마감 처리까지 포함해 단 27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 전세계 모든 건설기업들을 경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0여 개 국가 6,000명이 넘는 인원이 24시간 매달려 작업에 매진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해낸 덕분에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 믿고 발주하는 건설사로 거듭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 증가 정책을 펴면서 싱가포르 해안을 중심으로 종합 리조트를 건설해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도로나 지하철 등의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싱가포르 동쪽과 서쪽을 잇는 5km 10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금액이 놀랍습니다. 1m당 공사비가 무려 8억 원으로 쌍용건설은 482공구 1km를 수주해 총 공사비 8,200억 원을 벌어들였죠. 이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토목공사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마리나 해안고속도로에는 삼성물산도 참가해 유명세를 탔는데요. 그런데 미터당 공사 단가가 8억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 난이도 때문이죠. 마리나베이는 1970년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인공해안입니다. 덕분에 지하 15m까지는 매립토가 있고 그 아래 40m까지는 뻘이기 때문에 지질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용건설은 뻘이 시작되는 15m 아래에 시멘트를 부어 수영장 330개 규모의 연약 지반을 견고한 지반으로 바꿨습니다. 연약 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해 슬러리를 주입하면서 특수 교반기를 사용해 기계적으로 혼합하는 DMC 공법과 시멘트를 고압으로 분사해 구조체를 만드는 JGP 공법을 지반 상황에 맞게 변경 적용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아래로는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공사함과 동시에 지하철이 지나다닐 수 있는 터널 구조물도 함께 설치해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했는데요. 투입된 인원만 10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었는데 1070만 무사고 인시를 달성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안전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특히 쌍용건설이 공사할 당시 정부기관, 학교, 연구기관, 건설업체들이 견학까지 왔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는 쌍용건설이 최초로 시도한 슈퍼빔 공법 때문입니다. 지하에 들어서는 120m 폭의 곡선 구간에서 전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슈퍼빔 공법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좌우벽체 중간에 슈퍼빔이라는 임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후 버팀볼을 가설해 양쪽 벽에 가해지는 흙의 압력이 버팀볼의 수직으로 작용하도록 한 겁니다. 좌우에 전해지는 힘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굴착 공사가 가능했죠.
사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전세계 네로라는 랜드마크를 건설한 주역입니다. 전세계 각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있기 마련이고 그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모여들죠.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현대해건설이 7년 반이라는 대역사를 끝으로 완공한 카타르의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카타르가 랜드마크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디자인된 건물로 그 큰 건물에 단 한 줄의 직선도 없는 비정상적인 건물입니다. 오로지 곡선으로만 이루어졌죠. 사실 이 건물은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사막의 장미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장 누벨이 설계했습니다. 비정형 건축물의 세계적인 거장인 그는 자신이 설계하고도 이 건물이 똑같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현대건설이 무려 8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입해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 덕분에 카타르는 짝퉁 두바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도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얼마나 랜드마크를 가지고 싶었던지 그 이름도 그냥 랜드마크 72입니다. 경남기업이 2011년 완공한 건물인데 총 350m 높이의 이 건물 전망대는 하노이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죠. 이 복합 빌딩 내에는 하노이 최고급 레지던스인 칼리다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팍슨 백화점, 롯데 시네마 등이 입주하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에 위치한 타이베이 101도 한국 기업의 작품입니다. 삼성물산인데요. 하지만 이 차례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마감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보통 마감공사는 골조를 담당하는 회사가 만든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페트로나스 타워를 성공시킨 삼성물산의 마감 기술이 꼭 필요해 대만 발주처가 직접 요청해왔다고 하죠. 어쨌든 삼성이 완성시킨 이 건물이 한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되면서 대만뿐 아니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금융센터로 대만 증권거래소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만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건물인 것이죠. 지하 5층, 지상 101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매년 새해가 되면 자정시각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화려한 불꽃놀이를 개최하며 대만인들의 가슴에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한국에도 부르즈 칼리파나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